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서 어제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윤 당선인과 면담을 하고 대구의 주요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경북도가 건의한 7대 과제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미래차 배터리, 메타버스, 동해안권 국가에너지, 산림 대전환 벨트, 영일만 횡단대교 등이고요. 대구시는 역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을 비롯해서 디지털 데이터 산업 거점도시 조성, 5+1 신산업 육성, 대구 추이수원 다변화, 대구 광주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 등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구 경북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며 새 정부에서 잘 챙기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지자체마다 인수위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이 지역 발전과 맞닿을 수 있도록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물론이고 지역 정치권도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월 22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권미정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작업 구간이 있는데요. 부산 방향 대평교 위에서 4차로와 갓길을 막고 졸음쉼터 설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참고해서 이동하시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다보터널 앞두고 차간거리 조금씩 당겨져서 이동하고 있지만 큰 지체는 없습니다. 터널만 지나시면 더욱 원활하겠습니다. 중부 내륙지선은 서대구 나들목 앞두고 차량 이동량 많습니다. 그다음 시내도로입니다. 범안로 용진의 거리에서 삼동요금소 방향으로 하이패스 2차로가 폐쇄됐습니다. 차량 몰리며 하이패스 1차로가 지차되고 있고요. 비술로는 옥포 삼거리 교차로 안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주의해서 지나시고요. 구마로는 이전에 발생한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성서공단 방향인데요. 성당 내거리 지나면서 속도 떨어지다가 동본리 내거리부터 본리 내거리까지 꽉 막혀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달구벌대로는 경산 방향 정체입니다. 신매교에서 중앙삼거리 방향으로 어렵게 지나고 있고요. 호국로는 칠곡 경대병원역에서 팔곡교 삼거리 방향 지체고요. 팔달교 구간도 칠곡에서 도심 나오는 방향으로 어렵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대구로 남평리 내거리에서 두류 내거리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은 두류 내거리에서 신호 2번은 대기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구 5도, 청송은 영하 1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영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13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조금씩 오름세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6도, 습도는 44%입니다. 지금까지 권미정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미날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미애 기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이 경북 포항시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이 30대 작업자가 이 벨트에 몸이 감겨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경찰은 이 노동자가 이 와이어 원통 사이에 연결된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가 몸에 감기면서 이 사고가 난 것으로 이 파악을 했는데요. 네. 이 동국제강의 협력업체 소속사인 이 30대 노동자는 동료들과 고철을 옮기는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이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데요. 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예. 이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이후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9일이었죠. 이 대구 달성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도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이 작업 도중에 튕긴 보조기구에 머리를 세게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치료를 받던 이 노동자는 한 달 만인 3월 10일 오전에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그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구 경북 지역은 어느 기업에 처음으로 또 적용될 것인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제가 앞서 오늘 언급했던 이 두 가지 산업재해 사고가 모두 어떤 기업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고가 이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원청업체가 위험한 작업들은 하청을 주고 또 위험한 작업들에 대해서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안전장구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또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까지 이르렀는데 네. 이 법 적용도 중요하겠지만 해당 업체들 특히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이렇게 다치는 일이 없도록 이 지원책도 함께 좀 정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서도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 보면 네.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가 최근 해제됐는데요.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대구 지역 항공, 여행, 호텔 업계에도 조금씩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은 지난해 9월 이후 사실상 문을 닫았던 면세점의 운영사를 최근 선정하고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존 여객터미널을 국제선 터미널로 전환하고 현재 비어있는 공항 호텔을 국내선 여객터미널로 구축하는 공항 리모델링 작업도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네. 네, 그리고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 재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 가장 많은 대구발 국제선을 운항한 티웨이 항공은 이달 초 국토부에 대구 방콕과 대구 다낭 노선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국토부의 승인이 나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국제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해외여행 상품도 이제 많이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역 여행사들도 해외여행 상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대구 지역 여행사 8곳은 이달 중 진에어와 협업해 대구 베트남 여행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도 지난 15일 싱가포르 관광객이 지역을 찾은 것을 필두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물꼬를 튼다는 보관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를 발표한 후 대구 지역 호텔에 대한 해외 거주자들의 예약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지역 호텔 업계에서는 오미크론의 위협이 여전하지만 점차 확진자가 줄어들고 해외여행이 좀 더 활성화되면 대구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그 울진 산불이 이 10일 동안 이어졌었는데요. 이 지난 20일까지 피해액에 대한 이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가운데 울진 산불로 인한 송이농가 피해 규모가 약 1,500헥타르로 측정이 됐습니다. 울진 전체 송이농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송이버섯 피해는 사회재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울진군이 정부의 특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보면 이재민이 다치거나 또 주택이 파손되거나 또 주택이 파손된 사람을 위한 생계안전 구호비를 지원할 수 있고 또 생계수단이 농업이나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송이가 포함되지 않나요? 네, 여기에 송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농업도 아니고 임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소금을 생산하는 업처럼 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송이 생산을 하던 농가들은 이 피해를 받았더라도 이 지원을 지금 규정대로 하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 다만 규정을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복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송이버섯 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산을 빌려서 이 버섯을 채취하는 이 소득을 잃어버린 주민들에 대해서는 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특별히 이 지원을 좀 포함해달라 이런 건의를 한 건데요. 네. 울진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송이 거래량을 보면 12,159kg의 송이가 거래됐습니다. 이 전국 채취량의 약 10%에 해당하거든요. 적지 않은데요. 네, 게다가 그 이번에 불이 났던 지역을 보면 송이는 또 이 소나무 군락지에서 대거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 소나무 군락지에 산불이 나면 약 30년 정도는
송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울진군이 이와 관련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 정부 차원에서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소나무 군락지가 단순히 송이만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들이 대부분 사유지다 보니까 이 피해 복구 과정에서도 사유지의 산에 대해서는 이 주인과 협의를 통해서 정부가 피해 복구를 하거든요. 네. 만약 송이 농가들이 이 송이 버섯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또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 복구 과정에서도 또 마찰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부 당국과의 협의가 앞으로도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산불로 생계가 막막해진 송이 농가의 지원에도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1992년 선포된 이래 안전한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 안전한 식수를 이용하기 위한 역할 등에 대한 의제를 다뤄왔는데요. 물의 날을 맞아서 대구시가 미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물산업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구시가 물산업 육성에 나선 건 꽤 된 것 같습니다. 최 기자님. 네, 맞습니다. 대구시는 10여 년 전부터 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현재는 핵심 인프라인 물산업 클러스터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유치해 기업과 함께 물산업 기술을 만들고 관련 연구개발과 인증, 사업화, 해외 진출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의 주요 물 관련 개발 사업은 디지털 상하수도 통화 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트윈 기반 상수 운영 시스템 구축, 하폐수 처리장 통합 지하와 상하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 11개입니다. 네, 대구의 물산업은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지난 2019년이었죠.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달성군 구지면 국가 산단 내에 조성을 했는데요. 올해 3월 기준으로 보면 141개사가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예. 물산업이라고 했을 때 시민들 입장에선 그 생수 만드는 곳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쉬운데 도대체 어떤 산업인지 일자리 창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요. 지금 국가에서는 물산업을 22개 정도의 이 중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물 관련 건설업이 이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설비를 깐다든가 하는 분야이고 또 양수기나 펌프, 이 밸브를 제조하는 업체가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수자원 관리, 성분 검사, 하수 및 폐수 처리 시설 운영, 정수, 물탱크 제조까지도 범위가 넓네요. 네, 포함이 됩니다. 이 전체 전국적으로는 물산업 업체가 17,000여 개 있는데 먹는 물을 생산하는 비율은 50여 곳 정도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군요. 대구에 있는 물기업 집적 단지에는 지금 38개사, 또 지능 지원 시설에는 103개 회사가 입주해 있고요. 이 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들은 코로나19 유행에도 연간 8%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률이 높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19로 해외 진출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대구시는 올해도 베트남이나 중동, 유럽의 해외 시장 개척단을 파견해서 이 관련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기술 개발에서 좀 앞서 나가야 이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잠재력 있는 물기업을 집중 지원해 물산업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고용 창출 효과도 만들어낸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표준보다 한 단계 높은 대구 21 물기술 표준을 설정하고 관련 기술이 적용된 제품 구입 및 설치 시 우선 구매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인데요. 또 강소 물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스타 물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구시는 물산업이 계속 발전하도록 하는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게 관련 분야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젊은 인재를 위한 창업 스쿨과 재직자 교육, 개발도상국의 물산업 연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전문 대학원을 만들어 세계 대학과 교류하고 공동연구 등을 펼쳐
세계 수준의 전문 인력을 배출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쪼록 이런 전략들이 성공해서 대구의 물산업이 국내외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내부적으로는 기술 개발, 또 외부적으로는 이 대구시의 기술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앞서 제가 언급했지만 이 대구의 경우에는 지금 물을 고도정수 처리해서 먹고 있거든요. 이 고도정수 처리 기술도 그렇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 장비, 설비 생산업까지 이 대구시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물포럼에 대구시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세계 물포럼 주제가 보면 평화와 개발을 위한 물 안보입니다. 안보요? 네, 이 물이 곧 안보다. 얼마나 물을 깨끗한 물을 또 확보하고 생산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대구시는 환경부,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또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 등과 공동으로 참여해서 이 그동안 대구시의 물관리 정책의 우수 사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또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우수 인증 시범도시 선정에 따라서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대구를 적극적으로 좀 홍보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의 물관리 정책과 좀 우수 사례라고 하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네, 금호강 수질 개선과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가동을 비롯한 혁신적 물산업 인프라 구축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데요. 대구는 1970년대에서 80년대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심각한 물 관련 문제를 겪었습니다. 공장과 생활 폐수로 하천 오염이 심각해졌고 도심을 관통하는 금호강은 1980년대까지 죽음의 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후에는 대구에 각종 첨단 하수 처리 시설이 설치되고 상수도 고도 정수 시설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금호강의 수질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현재는 금호강을 중심으로 글로벌 내륙 수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또 국가산단 내 물산업 클러스터에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유치해 2019년 개원했는데요. 이곳은 연구개발에서부터 기술 성능 확인, 인증, 사업화와 해외 시장 진출까지 물산업 전 분야를 지원해 국내 물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구시가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우수 인증 시범도시로 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수돗물을 깨끗하게 공급을 해서 수돗물의 음용률, 마시는 비율을 높이자라고 하는 취지인데요. 1단계 시범도시로 이 대구와 서울이 선정이 됐고요. 이 수질 안전성과 공급 체계 운영 관리를 이 수자원공사와 유네스코의 국제인증 평가팀이 1년간 진행한 다음에 의결을 거쳐서 인증을 부여합니다. 네. 이 시범 사업 결과는 유네스코 회원국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 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는 2023년 이후부터 확대할 예정인데 그만큼 이 대구가 이 사업에 시작하는 시범도시 그동안의 기술을 좀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1년 동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대구시가 미래 신저 성장 산업으로 이 물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낙동강 패널 사건 등이 잇따른 수질 오염 사고였는데 물산업을 육성하는 도시로 이 물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야 하는데 취수원 문제 참 해결이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미시가 지난해 8월 구미 해평 취수원을 대구와 공동 이용하는 방안 등이 담긴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는데요. 여기에 정부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K워터가 해평 취수장 대구시 공동 이용에 대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기로 하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는 듯 했습니다. 해당 협정서 체결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선 결과 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고려돼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취수원 문제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구미 지역 정치권에선 취수장을 구미보 상류로 옮기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평 취수장을 대구시와 함께 이용하면 구미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상류로 옮기면 구미 지역에 설정된 상수원 보호구역과 공장 설립 제한구역, 공장 설립 승인 지역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해평 취수장 공동 이용은 절대 안 되고 새 방안을 찾자는 건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건데 이 구미보다 상류로 가게 되면
구미 주민들이 아니라 다시 상주와 의성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정권 교체 과도기인데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합의 주체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권영진, 이철우 두 시장 도지사 여기다가 장세용 구미시장이 좀 합의를 했는 내용인데 이게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다 보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변수가 있네요. 네, 특히 이 새 정부 출범도 함께 맞물려 있다 보니 이달 내에 좀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금 구미시장과 대구시장 현역 시장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거든요.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렇죠. 때문에 이달 안에는 좀 협의하지 못한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공산이 큽니다. 시간이 너무 빠듯하네요. 네, 예. 이 모쪼록 머리를 좀 맞대고 한 30년 된 묵은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세계 모래날을 맞아서 지역 물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봤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월 22일입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1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대구 녹색학습원에서는 가족 구성원부터 지구를 지키는 데 앞장서자는 취지로 가족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지 리포터 다녀왔죠? 네, 점점 빨라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죠. 대구 녹색학습원은 매주 토요일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지구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기후변화 챌린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색학습원 야외학습장에 마련된 꽃과 나무, 곤충들을 직접 관찰하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예. 제가 현장에 갔을 땐 한창 꽃이 피어나는 시기여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고요. 그 자연을 지키기 위한 체험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을 대학생 교육봉사자로 참여하신 박한주 교육봉사자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먼저 녹색학습원 야외학습장의 나무와 꽃들을 저희의 설명과 함께 살펴보고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외학습장엔 총 40여 종, 5만여 그루의 수목이 있습니다. 봄 기온과 함께 노란 산수유꽃이 피어있고 매화와 목련도 꽃봉오리를 틔우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벚꽃도 만개할 예정입니다. 관찰 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관찰해보고 아이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 생태관에서 녹색학습원의 자랑 배추 흰나비의 한사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배추 흰나비의 알, 애벌레, 번데기, 나비를 찾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끝으로 에코쉼터에서 오늘 배운 아름다운 자연과 곤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리며 환경 지킴 손수건 만들기를 하며 가정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짐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큼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참 없는 것 같은데 손수건 만들기까지 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돋보기를 사용해 꽃과 곤충을 자세히 살펴봤고 나무의 청진기도 대보면서 살아 숨쉬는 나무의 생명력도 느껴봤습니다. 나비 애벌레와 번데기를 관찰할 때 신기하다는 반응도 보였고요. 손수건을 만들면서는 일상에서 휴지 사용을 줄여보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죠. 친구들 이거 산수유 가까이 가서 한번 자세히 볼까요? 얘네는 좀 꽃이 특별하게 생겼거든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돋보기 한번 꺼내볼까요, 친구들? 동글동글하고 꽃이 되게 작죠? 그 친구들 청진기 한 번만 꺼내볼까요, 청진기? 정말 조용하게 잘 들으면 여기 딱 됐을 때 꿀렁꿀렁거리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게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는 소리예요. 이게 엄마 애벌레고 얘는 애기 애벌레 같은데? 작아. 근데 왜 구멍이 난 걸까 이렇게? 먹은 거야. 애벌레가 먹은 것 같아? 애벌레 보여요? 네. 입이 노란색처럼 보여요. 휴지 대신에 손수건을 쓸 수 있고 또 뭐 대신에 손수건 쓸 수 있을까? 맞아, 물티슈 대신에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오늘 만든 이 나비 손수건 가지고 집에서 한번 환경을 아끼는 거를 한번 실천해보고 그 실천한 거를 우리 녹색학습원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널리 알려서 우리 지구를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밖에서 우리 나비도 막 보고 그랬잖아요. 나비 애벌레 같은 거 어땠어요? 신기했어요. 저희 인터넷에 찾아보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지구의 이런 환경 문제도 심각하니까는 아이들한테 참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환경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마침 오늘이 세계 물의 날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점차 심해지는 물 부족 현상과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행동도 실천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고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대구 녹색학습원 박준범 파견교사를 통해 들어보시죠. 저는 아이가 계속 휴지를 너무 많이 쓰고 물 같은 것도 조금 많이 이렇게 써서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자연을 생각하라는 의미로 왔는데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물을 많이 써서 샤워할 때 물 같은 것도 많이 써서 다음 주 또 물의 날이라고 해서 물 같은 것도 좀 절약하고 샴푸 대신에 비누 쓰는 거 그런 거를 좀 아이랑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유아 및 청소년들에게 환경 보존이 중요하다고 말로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느끼고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후변화를 극복해야 하는 당위성이 좀 더 잘 전달되고 실천할 수 있는 습관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최근 제로웨이스트 샵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과 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이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에 공감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환경 보존과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챌린지에 참여하고 싶은 가족들은 대구 녹색학습원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20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지구를 지키는 일, 우리 가족부터 실천해보자는 마음으로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월 20일에 신청을 하고 가셔야 되겠네요. 예, 김현지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분포였는데요. 낮 기온은 10도에서 15도 분포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계속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